2022년 6월 16일 목요일 독서 여행입니다. 오늘은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를 180쪽에서부터 210쪽까지 읽어보았습니다. 인상 깊게 읽은 구절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구절은 전 세계에서 인류의 쇠퇴를 예방할 유일한 방법은 이 백지들을 몰살하는 것, 그의 도움에 힘입어 미국 땅에 널리 보급된 단어, 바로 우생학이다.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처음 우생학을 접하게 되었는데요. 데이비드가 제인이 죽고 난 후에 스탠포드 대학의 학장직에서 한 8년 정도 지난 후에 물러나게 되는데요. 학장직에서 물러난 데이비드는 시간이 참 많았어요. 그래서 이곳저곳을 여행하다가 새로운 것을 하나 발견을 합니다. 그것은 장애인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마을을 이루고 사는 이탈리아의 한 마을을 가게 되는데요. 거기에서 정신적으로, 신체적으로 결함이 있는 장애인들이 어우러져 사는 것을 보면서 자기만의 소명을 하나 발견을 하게 돼요. 그래서 이 전 세계를 세태로부터 구원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. 그러면서 어, 사회적으로 조금 열등하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조금 약한 사람들을 우생학이라는 것을 통해서 좀 제거하려고 하는 노력을 시도하게 됩니다. 다음 구절은 적격자와 반대되는 부적합자, 단박에 귀를 사로잡으며 매우 암시적이고 너무나 깔끔한 단어. 이 부분을 보면 데이비드가 우생학을 진행할 때 사람을 두 가지로 딱 분류를 했어요. 적합한 사람과 부적합한 사람으로 딱 분류를 해서 이 부적합한 사람들에게는 물리적으로 거세를 가하게 됩니다. 그래서 그 부적합한 자를 어떻게 골라냈냐면 도덕적으로 좀 삐뚤어져 있는 사람들, 정신적으로 결함이 있어 보이는 사람들, 유전적으로 불구의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어, 좀 아이러니하게도 데이비드의 입장에서는 자선을 행하는 것처럼 불임말을 하자고 그렇게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. 근데 이제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게 처음부터 받아들여진 건 아니었고요. 어, 1924년에 캐리벅이라는 사람에 대한 재판이 시작이 되는데요. 그 캐리벅은 고아로 태어났는데 한 10대 때 강간을 당합니다. 그래서 임신을 하게 되고 출산을 하게 되면서 이 이제 수용소에 보내지게 돼요.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캐리벅의 엄마인 에마벽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에마벅은 이미 오래전에 그 수용소에 와 있었던 거예요. 그 에마벅은 매춘부라는 이유로 수용소에 끌려왔던 사람이었어요. 그래서 이 우생학을 연구하던 사람들이 어, 그럼 캐리가 낳은 비비엔이라는 여자아이도 한번 검사를 해보자. 그래서 그 아이를 검사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아이의 발달 상태를 검사해 봤더니 뭐 좀 또래 아이들보다 뒤처짐이 발견된다. 라는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. 이거를 근거로 해서 정신박약이 3대에 걸쳐서 유전될 수도 있다라는 아주 희한한 결론에 이르게 되죠. 그러다 보니 이거를 그 대법원까지 가서 이 캐리벅에 대한 재판을 시작을 하는데 이때 캐리벅은 이 재판에서 불임하수술을 당하게 된다고 해요. 근데 그때 이후로 이 재판이 번복된 적이 한 번도 없었답니다. 그래서 어,
그런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뭐 1920년도부터 1970년도까지 그 미국 여러 개의 주에서 뭐 원주민을 상대로 해서 불이마 수술을 한 적도 있었고, 뭐 특별한 출신의 지역 출신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불이마 수술도 했었고, 또 유색인종의 여성들에 대해서도 강제적으로 불이마를 많이 시켰다고 해요. 그리고 요런 게 수면상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아직도 암암리에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. 뭐 마약 중독자들이 클리닉 받는 곳이라던가, 범죄자들이 모여 있는 교도소라던가, 장애인들이 저기 수용되어 있는 시설이라던가, 아니면 좀 열악하고 힘없고 돈 없는 그런 빈민층들이 이용하는 병원에서 지금도 암암리에 이런 불이마 수술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. 다음 구절은 다윈이 한 이야기입니다. 한 종을 강력하게 만들고 그 종이 미래까지 지속하게 해주며 가장 강력한 형태의 타격을 가해올 때도 그 종이 버틸 수 있게 해주는 것, 바로 변이이다. 그래서 다윈은 어, 자연은 비약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고, 결코 사람의 잣대로 자연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의 생물이 이 지구상에서 환경에 적응하면서 살아가려고 다양한 변이들을 만들어가면서 그 생은 영속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라고 그런 말을 했어요. 근데 데이비드는 이걸 조금 놓쳤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사람의 생활에서 보면은 그 몽골에는 유목 생활을 하잖아요. 근데 옛날에 몽골에는 이런 말이 있었어요. 손님이 오면 아내를 내준다.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. 근데 그게 왜 그랬냐면 유목민 생활을 하다 보니까 친족 간에 그 결혼을 하고 친족 간에 아이를 낳다 보니까 유전병이 너무 심한 거예요. 그리고 형질이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손님이 외부에서 멀리 오면 자기네들의 그런 불완전한 유전 체계를 좀 다양하게 변이를 만들기 위해서 아내가 그 새로 온 외부의 남자와 잠을 자고 거기서 태어나면 그 아이가 이제 그 몽골에 있는 그 가정에서 하나의 변이가 되는 거죠. 그러면서 그 종을 점점 더 강하게 만들어 가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부분을 뭐 오해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. 뭐 성적으로 너무 문란하다던가 이렇게 받아들인 사람도 있었는데, 그게 아니고 이 다윈이 말한 변이를 어떻게 보면 어, 몸소 실천했던 게 아마 몽골의 유목민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. 다음 구절은 민들레 원칙이라는 건데요. 민들레는 어떤 상황에서는 출연해야 할 잡초로 여겨지지만 다른 상황에서는 경작해야 하는 가치 있는 약초로 여겨지기도 합니다. 이런 말이 나와 있는데, 우리가 이 사람은 부적합하고 저 사람은 적합하고 이런 식의 판단을 할 게 아니고, 어떨 때 민들레는 잡초처럼 여겨지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민들레가 다양하게 쓰일 수 있다는 거예요. 약초로 쓰이기도 하고요. 뭐 간을 해독해 주기도 하고, 피부를 깨끗하게 해주기도 하고, 눈을 건강하게 해주기도 합니다. 또 화가한테는 민들레가 좋은 염료가 될 수도 있고요. 히피에게는 화관이 되어줄 수도 있고, 아이에게는 소원을 빌게 해주는 존재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. 나비한테는 어, 짝짓기를 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도 하고요. 개미한테는 후각을 제공해 주기도 한다고 해요. 그런 만큼 어, 하나를 볼 때 단면만 보면 안 되고 무한한 관점에서 그 생물을 쳐다봤어야 되는데, 데이비드는
사람을 너무 편협된 시선으로 바라본 것 같아요.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다양성을 존중해 줬어야 되는데 자기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했던 데이비드는 어,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 우생학을 주장하면서 본인이 이 우생학에 빠져들어가지고 치명적인 실수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. 다음 구절은 룰루 밀러가 인터뷰할 때 다른 사람하고 했던 이야기인데요. 그가 생각해 보았다면 좋았을 텐데 말입니다. 그가 좀 더 의심하는 마음을 가졌더라면 좋았을 거라는 말씀인가요? 그렇죠. 음, 저도 데이비드가 한 번쯤은 자신의 생각이 혹시라도 잘못된 생각이 아닐까 하고 의심을 해보고 좀 더 깊이 있게 통찰해 보았으면 좋았을 거라는 안타까움이 있어요. 그 사람을 상대로 하는 그런 불이마 수술을 주장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한 번도 의심해 보지 않고 그걸 그렇게 끝까지 밀고 갈 수 있었을지 참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드는데요. 음, 일반적으로 과학자들은요, 믿음을 싫어한다고 합니다. 왜냐하면 그걸 믿어버리면 발전이 없기 때문이죠. 의심하고 그거가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정말 맞는 말일지를 또 생각하고 생각해 봐야지 새로운 발전이 있고 기존의 학설을 뒤집고 자기만의 학설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건데 데이비드는 그거를 놓쳤어요.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이 자연에서 배워라. 이렇게 항상 말을 하고 다녔다고 해요. 근데 정작 본인은 자연에서 배우지 못했어요. 자연은 그 다양성을 다 그대로 두잖아요. 자기네들이 필요 없다고 잘라내거나 없애내거나 불태워버리지 않는데 데이비드는 자연도 아니고 사람을 자기 손으로 싹둑싹둑 잘라서 정말 완벽하고 좋은 종만 남기고 싶었던 것 같아요. 아, 요 부분을 읽으면서 정말로 이 데이비드가 참 다양한 일을 했지만 어떻게 이렇게 막장 드라마보다 더 스릴 넘치는 양파 같은 존재일 수 있을까? 캐도 이 남자는 끊임없이 뭔가 새로운 게 나오는데 그게 마지막은 너무 충격적이어서 어, 제가 처음에 이 책을 읽으면서 생각했던 데이비드의 몰입이라던가 집중력이라던가 이런 거를 참 좋게 봤는데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있어서는 그 몰입도와 집중력이 너무 선을 넘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많이 안타까움을 자아내는 하루였습니다. 여러분은 이 페이지를 읽고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참 궁금합니다. 다음 시간에는 210쪽부터 240쪽까지 읽어보고 제 마음에 들어오는 좋은 구절을 찾아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남은 시간도 행복하게 채워가시길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